여러분은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가르침을 찾아다니며 더 나은 나, 더 깨어난 나를 추구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추구의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을 영원한 구도자의 역할에 가두는 거대한 환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추구라는 전통적인 서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여러분이 왜 이미 찾고 있는 그것 그 자체인지를 양자물리학과 고대의 지혜를 통해 명확히 밝혀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분투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분리되어 있으며 저기 어딘가에 있는 깨달음, 풍요 혹은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서사 구조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는 성장 드라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저기 도달해야 할 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감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분리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에너지와 정보의 통일된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우주 안에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 이외의 모든 것, 즉 여러분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 그리고 외부 세계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이 인식의 장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존재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가 증명합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전자가 관찰될 때와 관찰되지 않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찰되지 않을 때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모든 가능한 경로로 동시에 존재하지만 관찰자가 그 경로를 측정하려는 순간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며 하나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 중 하나를 현실로 붕괴시키는 것은 바로 관찰자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관찰자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인식, 즉 여러분의 주의가 머무는 곳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제한된 믿음에 따라 자동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 어제와 똑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재창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습관일 뿐입니다. 의식적인 창조란 어떤 가능성을 관찰하고 현실화할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창조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환상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미래의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결핍의 주파수에서 진동하면서 풍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현재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진정한 욕망은 결핍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신호입니다. 즉, 건강한 당신, 풍요로운 당신, 사랑이 넘치는 당신이라는 버전의 현실이 이미 존재하며 당신이 그 주파수에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미래의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현실들 중에서 원하는 현실을 지금 선택하고 그 현실의 주파수와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추구하는 자에서 선택하는 자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노력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 아래에는 항상 고요하고 변치 않는 알아차림의 공간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생각들이 오고 갈 때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격렬한 감정이 솟구칠 때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공간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옮기십시오. 여러분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꿈꾸고 있는 의식 자체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수행입니다. 힘겹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시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진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현재의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받아들임, 이 알 자체가 바로 선택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풍요롭다라고 선언할 때 이것은 미래의 부자가 되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운 당신이라는 현실 버전을 지금 이 순간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새로운 명령어가 입력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프로그래밍되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나는 부족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왔다면 의식적으로 나는 풍요롭다라고 몇 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선택, 곤사 5%과 잠재의식적인 믿음, 컨츄 5%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양자물리학에서는 비간섭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분열되어 명확한 신호를 우주에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새로운 선택과 일치할 때 일어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 즉 가슴으로 그 현실이 이미 사실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 느낌이 바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변화시켜
새로운 현실과 공명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잠시 멈추고 나는 존재한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피곤하다, 나는 행복하다처럼 뒤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한 존재감, I am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을 생각의 폭풍 속에서 건져내어 존재의 고요한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현실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완전한 건강이다 라고 선택했다면 그날 하루 동안 완전한 건강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몸에서 아픈 신호가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이것은 과거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한 뒤 다시 부드럽게 나는 완전한 건강이다 라는 새로운 선택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에 에너지를 공급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연습을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떤가요?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나눠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자아, 즉 에고와 조건화된 마음은 이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고통과 결핍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 두려움,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일으켜 여러분을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거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이건 다 헛소리야와 같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눈앞의 현실, 즉 오감의 증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선택한 새로운 현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고대의 경전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구절은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결국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되 더 이상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변치 않는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 하늘, 즉 순수한 알아차림에 둘 때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것들의 주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추구와 분투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의 본성 안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끌어당겨야 하는 작은 개인이 아니라 경험을 선택하는 무한한 의식의 장 그 자체입니다. 여정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환상이었습니다. 진정한 현실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입니다.
변화의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본성이 생각이나 감정 혹은 육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임을 인식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현실을 선택하고 그것이 이미 지금 여기에서의 진실인 것처럼 느끼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더 나은 무언가가 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저 지금의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과 전체성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 상태에 맞춰 현실이 저절로 재배열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는 여정에 더 깊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변화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